일단 볼게. 서빈이 다시 설명하니까 다시 들어. 접선 어렵다며. 예원이도 봅시다. 잠깐만. 대충 점수가 다 집계가 된 거구만. 봅시다. 자, 일단 근데 접선 구하는 거 할 수 있니? 접선 구하는 거 할 수 있니? 조금? 어제 수업 다 봤지? 다 기억나지? 시영이 기억나? 민건이 기억나고? 기억나지? 봤지? 안 봤지 너? 보고 오랬잖아. 말 존나 안 듣네 진짜. 잠만. 그럼 짧게 설명부터 하고 가자. 다시.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딴 건 없고, 아이고, 자 다시. 이게 이래. 자, 접선의 방정식이요. 그냥 단순히 구하는 것만 나오면 문제 되게 쉽거든. 근데 이제 걔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뭐 좀 위치관계나 최대 최소 구하는 이럴 때 좀 많이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문제 나오는 게 결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거거든. 일단 제일 큰 건 이거야. 자, 문제 낼 때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작성하는 거 나올 거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자, 이제 활용을 할 때요. 활용을 할 때 공통접선이나 최대 최소에 쓰는 거 나올 거야. 일단 됐니?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자, 제일 불편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되는 거냐면 위치관계에서 접선 이용하는 거 나오거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에서 나온다고 보면 돼. 그래서 얘를 다시 하나씩 적당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작성을 할 때인데 니네 접선 자체가 직선이니까 우리 직선의 방정식 작성할 때 이렇잖아. y는 m 곱하기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쓰면 기울기가 m이고 x1, y1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지 얘가. 여기까지는 당연히 알고 있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돼. 우리 이런 직선이 이제 접선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야. x1, y1은 무조건 작성할 때 접점으로 작성을 해. 다시 뭘로 작성한다? 무조건 접점으로 작성이야. 무조건이야. 자, 그리고 요 접선의 기울기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요. 자, 얘는 무조건 미분 계수가 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접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돼야 되는 거지. 자, 내 말 이해되니 이거? 자, 그래서 요 m 자리에 들어가는 건 자, 접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일단 얘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걸 짧게 얘기를 해주면 그냥 쉽게 요약하면 딱 이게 그냥 다거든. 봐봐. 접선을 작성하려면 접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려면 이 형태의 식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럼 이 형태의 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접점이 아니야? 접점이랑 접점이죠. 접점이랑 접점에서 미분 계수니까 됐어. 작성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요. 뭐가 있나 없나 보는 거야. 접점이 문제에서 제시가 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야 일단. 그래서 접점이 제시되면은 그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점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면 그 점이랑 기울기 하니까 그냥 무조건 직선을 작성할 거라고. 자, 요 말 이해됐니? 그러니까 접점이 있으면 무조건 해결 다 되는 거야. 아, 그래 하나만 더. 미적분 듣던 애들은 강의 다 올려놨으니까 수요일까지 다 보고 와야 돼. 밀렸음 조금. 그지? 맞아? 자, 그 다음에 다시 접점 제시됐으면 그냥 이걸로 그냥 구하면 돼. 자, 근데 만약에 접점이 제시가 안 됐으면 내가 뭐 하라고 그랬어? 접점을 가정한 다음에 그 접점을 구하는 거라고 그랬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갖고 됐어. 그래서 접점이 제시가 안 됐을 때는 자, 접점을 가정한 상태에서
자, 접점을 가정하고 그런 다음에 그 접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한 무슨 식을 작성한다고 그랬어? 방정식을 작성해서 걔를 풀어내는 게 일단 접선을 작성하는 방식이라고 그랬다. 됐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활용 관련해서 나오는 게 자, 활용 관련해서 나오는 게 일단 크게 두 가지였는데 자, 첫 번째는 자, 공통 접선이랑 관련한 상황이 있었지. 그래서 이게 몇 가지였는지 기억나니? 두 가지였지. 자, 여기서 어떤 두 가지냐면 첫 번째는 두 곡선이 한 점에서 이렇게 접하는 거야. 이해됐어? 한 점에서 접하면은 F가 있고 F가 있고 G가 있어서 얘가 한 점에서 접하면 여기서 공통 접선 가한다고? 그럼 내가 접점 X좌표 T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FT랑 GT랑 갖고 F'T랑 G'T랑 같아서 F랑 G랑 서로 갈아타잖아. 저 지점에서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새로 만든 함수가 미분 가능하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점에서 안 접하고 이렇게 돼서 공통 접선 가질 수도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자, 얘 F고 얘 G라고 해서 여기 X좌표 T라고 여기 S라고 하고 어떻게 돼? F'T랑 G'S랑 같고 여기서 끝이야? 아니야, 그치? T 빼기 S분의 FT 빼기 GS가 같아. 평균 변화율 가지고 해서 같은 거였어. 자, 요거 알아야 됐었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대 최소 관련해서는 뭐였어요? 자, 직선과 곡선 사이 거리의 최단거리, 최장거리 찾을 땐 어떤 접선 찾고 그 직선과 평행한 접선 찾고 맞아? 그 다음에 곡선 밖의 점과 곡선 사이 거리의 최단거리 찾을 땐 그 곡선 밖의 점이 모인 중심인 어떤 애를 생각해서 원을 생각해서 걔가 처음으로 걔네들이 뭐하면 접하면은 그 접점에서 수직인 직선이 그 곡선 밖의 점을 지나 안 지나? 지나서 구한다고 그랬지. 맞아. 여기까지는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이제 뒤에 문제로 나오니까 문제로 설명하면서 보여줄게. 자, 일단 봐봐. 일단 자, 부담 없이 쉬운 거부터 하자 일단. 자, 내가 그때 수업 때 해드렸던 게 어디까지일 거냐면은요. 네, 105번까지 해드리고 106번부터 안 해드렸죠. 맞습니까? 그쵸? 분명히 책에 105번까지 풀려있고 106번부터 안 풀려있는 거 아니야? 105번도 안 해줬어? 안 했다고? 105번 했고 106번부터 안 풀어줬잖아 내가. 어? 109도 돼 있다고? 아니야, 106 안 해줬을 거야. 106을 빼고 107, 108, 109를 했어. 110도 했겠다. 111도 했겠고. 맞아? 112도 했겠네. 113 안 해줬지? 114 안 해줬고. 자, 그럼 이제 볼게. 여기서 안 했던 그 문제 하기 전에 그래. 자, 다시. 일단은 105번을 다시 봐봐. 105번을 다시 보고 필요한 설명을 좀 해줄게. 잘 봐. 자, 일단 하기 전에 자, 일단 여기서 이것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래. 자, 일단은 접선의 개수에 관해서 문제가 나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몇 개를 설명을 해볼게. 일단 자, 다시 봐봐. 접선의 개수인데 일단 얘가 제일 첫 번째로 문제를 푸는 방식은 이래요. 자, 우리 봐봐. 접선의 개수를 물어보는 상황이라면 이런 식일 거거든. 이런 건 문제로 못 내. 뭐 fx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의 개수라고 하면 접선이 무조건 하나밖에 안 거잖아. 이건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접점이 정해진 상태를 내겠어, 접점이 안 정해진 상태를 내겠어. 안 정해진 상태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접선의 개수에 대해서 묻는다면. 내 말 이해돼 이거? 자, 그러면 다시 보자. 접선의 개수면은 이게 일단 정석이거든. 문제를 풀 때는. 자, 문제에서 분명히 요구하는 조건이 있을 거야. 몇 컴마 몇을 지난다는 둥, 길기가 몇이라는 둥, 이런 조건이 있을 거거든. 그럼 내가 접점을 가정해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방정식을 하나 작성해서 t값을 구하는 거잖아. 아니, 아까 자, 내 얘기 들어봐. 아까 이랬잖아. 접점 안 주어졌으면 접점을 가정하고 접점을 구하기 위한 방정식을 작성한다고 그랬지. 그럼 방정식에서 내가 궁금한 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방정식에서 t 값이 3개가 나왔어. t, ft라고 내가 접점을 가정해서 됐어? t 값이 3개가 나오면 접점이 몇 개 주어지는 거야 우리한테? 3개 주어지니까 접선이 몇 개 생기겠니? 당연히 3개 생기겠지. 자, 이거 내 말 이해되냐 이거? 자, 그러면 딴 게 아니야. 자,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돼. 야, 이게 다 똑같아. 문제 푸는 거 다 똑같아 여기. 그냥 알고 있으면 빨리 푸는 거야. 됐어? 다시요. 니네 나중에 진짜 개어려운 문제 몇 개 풀기 전까지는 그냥 알고 있으면 풀리는 거야. 알았지? 니네 수학 100점 받을 기대 안 하잖아 수능 볼 때. 그치? 하나 틀려도 괜찮잖아. 그럼 그냥 다 알면 돼. 됐어? 뭐, 알아도 못 푸는 문제는 나와봤자 한 개야 니네한테. 그냥 나머지는 다 정확히 정리만 해놓고 계산 실수 안 하면 점수 나와 그냥. 그러니까 알아두시라고 제발. 멍 때리지 말고 진짜. 그 니네 멍한 눈빛이 맨날 꿈에 나와 요즘. 미안한데 이 중에 몇 명 나한테 의자로 맞았다? 실은 집어 던졌어 용주야 너. 자, 다시 봐. 멍하게 있지 마 진짜. 꿈에도 나와. 다시 봐. 자, 그러면 접선의 개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접점을 가정을 했을 때, 자, 접점을 t, ft로 가정을 했을 때, 가정하고 그런 다음에 방정식을 작성을 해. t에 대한 방정식을 작성했을 때 그 작성한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자, 서로 다른 실근 t의 개수가 일단 접선의 개수와 관련한 상황이 돼. 됐어? 자, 근데 이제 요거면 기본적으로 다 푸는 거 맞는데 조금 편히 풀기 위해서 하나를 더 좀 알아주면 좋은데 이게 실은 근데 이래? 니네한테는 3참수만 갖고 낼 거야? 근데 실은 온갖 함수 갖고 다 똑같이 확인해 볼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온갖 함수로 다 만들 수 있는데 니네한테 이게 막 4참수 같은 걸로 그래프 복잡하게 주고 접선 개수를 묻지는 않는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 나중에 미적분 가면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미적분 가서 물어보니까 그건 그때 알면 되는 거고 일단 지금은 뭘 좀 알아두냐면 자, 3차함수의 접선의 개수와 관련한 상황을 알아둬야 돼. 근데 이제 요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설명이 좀 들어가니까 듣자. 자, 일단 접선의 개수인데 얘가 어떤 게 기준이 돼야 되냐면 자, 기준이 되는 선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 변곡점에서의 접선이야. 그리고 다시 내용 설명을 해줄게. 자, 변곡점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하는 지점이라고?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바뀌는 지점이라고 그랬어. 맞아. 자, 다시. 그러면 하나씩 천천히 설명 다시 해줄게. 자, 변곡점이라는 거는요. 자, 곡선의 오목과 볼록이 바뀌는 지점이야. 곡선의 오목, 볼록이 변화하는 지점. 자, 오목, 볼록이 변화하는 지점이고 그럼 이제 요거를 다시 얘기를 좀 해주면 이 곡선과 오목, 볼록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알아야 되는 잡지식이 되게 많아진다. 됐니? 잡지식이 되게 많아진다. 잘 봐. 자, 곡선의 오목, 볼록은 자, 뭐랑 관계가 있냐면 일단은 곡선과 접선의 자, 대소관계와 영향이 있다. 일단 첫 번째 곡선의 오목볼록은 곡선과 접선의 대소관계랑 관련이 있어. 일단 됐니? 자, 일단 걔가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것도 뭐 똑같지 뭐. 아니지. 오목볼록 관련해서 내가 예전에 우리 접선 빼놓고 봤을 때 오목볼록 관련해서 내가 표현 하나 알려준 적 있지? 기억나니? F의 2분의 A 더하기 B가 2분의 FA 더하기 FB보다 크면은 됐어? 뭐라고 그랬어?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 이런 거 했었잖아. 지수 로그 함수 할 때. 그런 거 있었지. 그래서 일단 걔는 빼고 그러면
나중에 나올 거니까 다시. 그다음 두 번째는 나중에 할게 그냥. 됐어. 그냥 요것만 알고 있자. 뭘 많이 해서 뭐 하냐. 자, 일단 요건 하나 알아. 됐어. 알아야 돼. 잘 봐. 되게 간단한 얘기야. 어디로 볼록해? 이거 안 어렵지. 위로 볼록해. 위로 볼록한 곡선이 있으면 내가 얘 위에 접점을 잡아서 접선을 그으면 자, 접선이 늘 곡선 이상이 아니야? 늘 접선이 누구 이상이라고? 곡선 이상이라고. 일단 됐니? 자, 다시 천천히 설명할게. 천천히. 아래로 볼록하잖아? 아래로 볼록한 애한테서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 한 점을 적당히 정해서 접선을 그어보면은 이때는 접선보다 누가 더 크거나 같아? 곡선이 크거나 같아. 일단 이해됐니? 자, 일단 요 상황은 알겠어. 그럼 이제 요 상황이 자, 표현으로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자, 표현으로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잘 봐. 만약에 니네한테 이렇게 주는 거야. 자, 만약에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만약에 니네한테 이랬다고 쳐보자. 자, 이렇게 나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자, 두 가지야. 첫 번째는요. 자, 모든 실수 t에 대해 이거 무조건 만족한대.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양변을 뭘로 나눠? x 빼기 t로 나누면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로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딱 들죠. t로 썼어야 돼. 미안해. 됐어? 그 생각이 들죠? 그럼 다시 해볼게. 그럼 얘를 x 빼기 t로 나누면 자, 나눠야겠네. x가 t보다 뭐 할 때랑 뭐 할 때?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봐야 돼? 안 나눠봐야 돼? 나눠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황. x가 만약에 t보다 크다. 그럼 네가 양수겠네. 양변 니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안 와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될 테고 x가 t보다 작아요. 작으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겠지. 그럼 얘가 x 빼기 t, fx 빼기 ft가 f 프라임 t 이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됐니? 안 됐니?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 봐봐. 잘 봐. x라는 점이랑 x는 변하는 점이잖아 지금. t를 기준으로 했을 때 t를 기준으로 t의 오른쪽 점을 연결하잖아. 오른쪽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보다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크거나 뭐가 돼? 같대. 내 말이 이해돼? 그럼 이거 어디로 볼록한 거겠냐? 잘 봐. 얘도 해볼게. 얘도 똑같아. t의 왼쪽 점이랑 t랑 연결하면은요. 됐어요? t로 연결하면요. f't보다 얘가 더 크대. 위로 볼록하잖아? 자, 여기 t가 있다고 쳐. 접점을 잡아서 여기 기울기가 있을 거야. 그럼 이 조건은 뭐야? t의 어느 쪽 점을? 오른쪽 점을 연결해서 직선의 기울기 만들면 얘보다 좀 커, 작아? 작지? 요거 만족하지? 얘보다 어느 쪽 점을 만지면? 왼쪽 점을 건드려갖고 요렇게 만들면은 더 크지? 이 얘기야. 어디로 볼록하다를 말하고 있는 거야? 위로 볼록하다를 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일단 첫 번째는 그냥 그려보고 생각하면 돼. 다시 두 번째. 근데 이거를 여기서 얘를 봤을 때 어떻게도 읽어야 되냐면 이쪽이 훨씬 편하지. 얘 넘기면은요. 됐어요? 얘 넘기면은 t, ft 지나는 접선이 아니야? 접점이 t, ft일 때의 접선이 되지. 자, 다시 봐야 돼요. 자, 다시 얘 넘길 거야. 얘 넘기면 지금 식이 이렇게 될 거 아니냐. fx가 누구 이하래? f''t, t에서의 미분 계수가 기울기고 몇 컴마 몇을 지나는 t, ft를 지나는. 됐어요? 그럼 보이지 그냥. 자, 얘는 뭐야? fx 위의 점 t, ft에서의 무슨 점이야? 접선이야, 접선. 됐어? 자, 얘는 fx의 어디서의 t, ft에서의
접선이란 말이야. 그럼 접선이 곡선 이상이 되는 거니까 그냥 어디로 볼록하다고? 위로 볼록하다고. 그냥 이 표현이 눈에 보이면 돼. 일단 첫 번째는. 됐니? 나중에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계속 말하지만 그냥 표현을 말로 안 해주고 요렇게 해서 불편해지는 거란다. 그럼 다시 그 다음 거 보자 그러면. 그럼 일단 곡선의 오목볼록 얘기를 했어. 그럼 변곡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여기서 그럼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자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자 곡선을 뚫고 접하는 거야. 일단 됐니? 변곡점에서 접선은 곡선을 반드시 뚫고 접해. 왜 그러냐면 자 들어봐봐. 변곡점이라는 게 오목볼록이 변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내가 그냥 흔하게 그려볼게. 그냥 3차 함수가 있는데 자 걔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있어. 그럼 오목볼록이 잘 봐. 어딘가를 기준으로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하게 바뀌잖아. 그럼 이 지점 어느 지점인가 변곡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일단 여기까지 됐니? 변곡점이 있다고 생각해 봤을 때 자, 이 점에서 접선을 그을 거야. 이 점이 접점이 돼서 접선을 그을 건데 왼쪽에선 위로 볼록하지. 접선이 얘보다 위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위로 가야 되고 오른쪽에선 곡선이 아래로 볼록하지. 접선이 곡선보다 어디로 가야 돼? 아래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어떤 애가 나오냐면 뚫고 지나가면서 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이 부분이 좀 이상할 수 있어. 왜 접선이 뚫어? 뚫어. 일단 됐니? 이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면? 그럼 일단 여기서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곡선을 뚫고 지나갑니다를 일단 이해해야 돼. 자 이게 왜 가능하다고? 얘를 기준으로 여기서 어디로 볼록하니까? 위로 볼록하니까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곡선보다 접선이 크거나 같은 상황이 나야 되고 이 변곡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어디로 볼록하니까 아래로 볼록하니까 곡선이 접선 이상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이유로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생겨 일단. 여기까지 됐니? 그럼 얘가 좀 되게 재밌는 상황이 생겨요. 일반적인 접점에서의 접선은 곡선과 접선의 위치 관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 안 돼? 유지가 되지. 곡선이 접선보다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하나로 딱 정해지잖아. 근데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그 일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단 말이야.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니? 자, 그래서 얘를 일단 알아두셔야 돼. 그러면 자, 표현으로 바로 아실 수 있어야 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표현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 거냐 이거거든. 하나 만들어 보자.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쳐보자. 자, ht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ht라는 함수가 있다고 치는데 이랬다고 쳐보자. 됐니? 자, 그래 놓고 HT가 H 만약에 3이 2였다라고 해볼게. 그럼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돼야 될까 우리가?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어려워지면 그냥 이렇게 주는 거거든. 알면은 되게 쉬운 얘기고 모르면 졸라 불편한 얘기가 되겠지. 자, 일단 상황을 봐. 지금 HT라는 거는요, T가 정해지면서 이제 극한의 요 위치가 정해지네. 근데 G라는 거는요, T, FT에서 FX에 뭐래? 접선이래. 내 말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요런 상황이라면 fx랑 gx의 위치 관계가 변하냐 안 변하냐? 안 변하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지. fx가 gx보다 크면은 됐어? 얘는 일단 무조건 몇이야? 아이고 잘못 만들었나? 아니지. 어차피 똑같은 값. 좋아. 자, 얘 무조건 몇이야? 1이 됐건 마이너스 1이 됐건 둘 중에 하나지. 예를 들어서 요 케이스라고 쳐봐. gx가 무조건 더 크거나 같지. 그러면 여기가 뭐 붙여서 나와 무조건? 마이너스 붙여 나오지. 다시. 봐봐. 곡선보다 접선이 위로 볼록할 땐 커 기본적으로. 아래로 볼록할 땐 반대야. 이거 갖고 생각해. 자 다시. F가 자 봐봐. 저기 위로 볼록한 경우라 치면 F보다 G가 크지 기본적으로. 그럼 얘 뭐 붙여서 나와? 마이너스 붙여 나와야 돼. 그지? 그러면 얘분의 얘 마이너스 방금 여기 마이너스 1 나오지 극한값. 얘 마이너스 1 나오는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더하니까 0 되겠지. 아래로 볼록하다고 쳐봐. 1 되고 1 되니까 1 빼기 1에서 몇 되겠어 또? 0 되겠지. 근데 이 미친놈이 H3이 몇이래? 이래. 그 얘긴 무슨 소리야? F랑 G가 X는 3을 기준으로 뭐가 바뀌었어? 부호가 바뀌었을 거라고 일단 첫 번째. 그냥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조건을. 그냥 봤을 때 와 씨발 무슨 말이지? 존나 어렵네. 이러면 당연히 못 풀겠지. 그지? 야 다시. 그러면 이 얘기가 니네한텐 이런 식으로 올 거라고. fx는요. x는 3에서 일단 변곡이 아니야. 변곡이고 조금 더 해보면 얘가 2가 나왔지. 그러면은 얘가 1이고 얘가 무슨 1이었단 얘기야? 마이너스 1로 나왔을 거란 얘기야. t의 오른쪽에선 f가 더 컸어 안 컸어? 다시 t의 오른쪽에서는 t의 오른쪽에선 f가 더 컸어 안 컸어? 컸다가 t의 왼쪽에선 더 커 작아? 작아. 이 그림이네. 접선이 곡선보다 컸다가 접선이 곡선보다 작아지는 거잖아. 얘 지금 이 얘기잖아. 얘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x는 3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요. 얘가 1이 나왔으니까 곡선이 접선 이상이었고요. 됐어요? 3을 넘어가서는 곡선이 접선 이하가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아 미안 잘못 말했네. 아니 미안. 이거 잘못 말했잖아 지금. 얘 거꾸로 봤잖아.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지금.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그림이잖아. 됐어. 무슨 소리야? x는 3에서 변곡인데 어디로 볼록에서 어디로 볼록 바뀌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애라고. 됐어? 이런 순간이 x는 3에서 일어났다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용현이. 됐어? 자. 아 그리고 니네 태광고 어려운 거 잘 봐놔야 된다. 기말이 또 쉬울 것 같아? 이제 변별력 만들어야 되지 그치? 지금 도토리 키 잘 못 쟀잖아 선생님이. 그치? 이제 좀 더 잘 재려고 하실 거란 말이야. 왜? 이번 시험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만회할 기회는 무조건 있다. 다음 시험 어려울 거니까. 여기까지 되셨어요? 다시 그 다음 보자 그러면. 그래서 자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라는 게 되게 특이한 상태고 뚫고 지나감으로 인해서 대소가 바뀌는 거야. 그 대소가 바뀌는 걸 어떤 식으로는 표현해서 사람을 좀 힘들게 할 수는 있어. 자 다시 볼게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얘 갖고서 뭐가 생기냐면 잘 봐. 이 변곡점에서 접선이요. 이제 3차 함수에 대해 접선의 개수 하려다 여기까지 온 거잖아. 얘가 이제 어떤 게 되는 거냐면 잘 봐. 이 3차 함수에 대해 생각해봐. 내가 변곡점이 그 어디라고 했는지 기억나? 2번 미분해서 0 되는 데라고 그랬잖아. 이게 이 함수의 도함수가 2차 함수지. 2차 함수의 대칭 축이지. 그럼 잘 봐. 얘 아래로 얘 최고차 함계수 양수인 3차 함수잖아. 그 미분한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가 어디로 볼록하겠니? 아래로 볼록하겠지. 아래로 볼록한 꼭지점이 되는 그 순간이 여기랑 x좌표가 같아 안 같아? 같아. 즉 이 녀석이 접선의 길기 중에 제일 큰 값이야 작은 값이야? 제일 작은 값이야. 일단 여기까지 됐니? 제일 작은 값이야. 이해됐어? 자 다시
다시 천천히 설명할게. 천천히 다시 잘 봐. 우리 변곡점이 대칭이 되는 위치라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 다시 일단 여기서 요건 좀 알자. 자, 우리 3차 함수의 변곡점이 어딘지를 얘기를 해볼게. 자, 3차 함수 fx가 있어. 그러면 내가 얘를요 2번을 미분할 거거든. 자, 2번을 미분해갖고 0이 되는 지점을 찾잖아. 그럼 이 0이 되는 이 지점이 fx의 변곡점이 되거든. a, fa가 이게 요 놈이 3차 함수 fx의 변곡점이 돼. 근데 이 변곡점이 어떤 지점인지 다시 생각을 해보자. f2'a가 0이란 얘기는 잘 봐. 내가 3차 함수 fx의 도함수인 2차 함수를 그냥 아래로 볼록하다고 그려볼게. 그럼 이게 f'x면 이 녀석이 갖는 함수값은 여기 요 녀석들의 y좌표는 fx의 접선의 기울기지. 근데 f2'a가 0이란 얘기는 요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가 몇 된 지점이 a란 얘기야. 0이 되는 지점이 a란 얘기지. 됐어? 자, 여기가 x는 a야. 그럼 이 x는 a에서요 변곡점에서요 f'x 값이 제일 커요, 작아요? 제일 작아요. 내 말 이해돼요? 제일 작기 때문에 자, 요 접선이 f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접선 중에 기울기가 가장 뭐한 접선이야? 작은 접선이야. 됐니? 이게 그래프가 아래 위로 뒤집혔으면은 변곡점에서 접선이 기울기가 가장 뭐 하겠니? 크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렵지가 않아. 자, 그러면 요 변곡점에서 접선은 곡선을 뚫고 지나가는데 3차 함수의 경우엔 특이하게 3차 함수의 경우 변곡점에서의 접선은요 접선의 길이가 최대 혹은 최소인 접선이야. 여기까지 됐지? 자, 다시 기울기가 최대 또는 최소인 접선이야. 자, 최대가 되려면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여야 될 거고 이 a가 요 a가 아니다. 최소가 되려면 양수여야 될 거야. 됐어? 자, 일단 요 상태가 될 거야.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 된 거지. 그럼 이제 접선의 개수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자, 보세요. 여기다 그냥 이제 생으로 그리자. 자, 여기 이제 변곡점이 있을 거야. 다시 이 점에서 접선이 뭐하고 지나간다고? 뚫고 지나간다고. 그럼 여기서 내 얘기 잘 들어봐. 야, 내가 지금 여기서 접선을 갖고 이제 생각해보면 여기가 변곡점이야. 여기가 변곡이야. 자, 이제 볼게. 내가 접선을 긋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이 변곡점에서 접선을 기준으로 내가 접점의 위치를 바꿔갈게. 다시 우리 어차피 접선이라는 거는 접점이 있어야지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자, 내 말 이해되지? 내 말 이해되지? 잘 봐. 내 얘기 들어봐. 그럼 내가 여기서 접점을 이쪽으로 옮긴다고? 이쪽으로 옮기면은 접선이 여기를 지나가 안 지나가? 안 지나가. 왜? 여기를 지나가려면 얘보다 기울기가 더 작아져야 돼. 근데 얘가 기울기가 최소라고 했잖아. 자, 다시 천천히 이해하자. 복잡해. 그지? 자, 다시. 니네 스스로 깨닫지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정리할 때 알아야 돼. 알았지? 야, 되게 좋은 환경인 거야. 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나 공부 못한다고 안 가르쳐줬어, 맨날. 궁금해요 그러면은 너는 안 궁금해도 된단다 막 이러면서 선생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해설 봐라 이러면서 안 가르쳐줬다고. 공부를 못 해갖고. 얼마나 불쌍해. 혼자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아니? 멍청한 머리 갖고. 하지 마. 그러니까 정리할 때 그냥 알고 있어. 그러면 시간 아끼잖아. 그지? 야, 시험 끝났다고 또 다 끝났어 벌써 졸려? 아니잖아. 그지? 아, 형이 왜? 눈치 보이지? 아니야 눈치 안 줄게. 괜찮아. 잘했어. 고생했어. 고생했단다 진짜로. 자, 다시 봐. 야, 그럼 여기서 다시 봐. 접점의 위치를 왼쪽으로 옮겨. 왼쪽으로 옮기면 그 접선이 여기를 지나가 안 지나가? 안 지나가지. 그럼 바꿔 말하면 이 얘기네. 여기서 접점의 위치를 옮기면 이쪽을 지나가지 그 접선들이. 그럼 바꿔 말하면 여기에서는요
이쪽 영역에서는요. 맞아요? 요 변곡점 기준으로 왼쪽에다 접선을 하나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지. 다시 천천히 이해하자. 요 변곡점에서 접점을 기준으로 접점을 왼쪽으로 옮겨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그어질 거잖아. 얘보다 길기가 크니까 이렇게 그어질 거잖아. 그러면 이쪽으로는 그어져, 접선이? 안 그어져. 이쪽에 그어지지. 바꿔 말하면 이쪽 영역에서는 얘 변곡점 기준으로 왼쪽을 접점으로 갖는 접선을 그을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을 거란 얘기야. 내 말 이해됐니? 괜찮지? 그럼 다시 봐. 여기를 기준으로 접점을 다시 옮기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지. 그럼 다시 생각해. 아까 이쪽에서 여기에 접선 그을 수 있었지. 맞아? 이쪽에서 이쪽에 접선 그을 수 있었지. 근데 접점 옮겨서 여기서도 여기 지나가지. 그럼 이 점에서는 여기도 접선 그을 수 있고 여기도 그을 수 있어, 없어? 여기도 그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얘는 다시 얘 쭉 내려가니까 이쪽에도 그어져, 안 그어져? 그어지겠지. 내 말 이해됐니?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변곡점이랑 곡선을 기준으로 여기 있지, 여기 있지, 맞아? 여기선 접선 몇 개 그어? 3개 긋지. 여기다 긋고 여기다 긋고 여기다 긋고 이런 식으로. 여기 3개야. 근데 3차 함수 대칭이라며. 그럼 당연히 봐야 돼. 아니야, 이해할 수 있어. 안 어려워. 여기도 몇 개 그릴 수 있어. 당연히 여기도 3개 그릴 수 있지. 됐니? 그럼 다시 보자. 그러면 우리 여기 볼게. 여기. 자, 다시 여기 곡선을 제한 이 영역 볼게. 이 영역 몇 개 그릴 수 있어? 하나. 왜? 야, 여기서 이쪽에 그어져? 여기서 이쪽은 긋지. 됐어. 여기서 몇 개야? 그래서 1개야. 그럼 대칭이니까 여기도 몇 개야? 여기도 1개야. 그럼 그 다음이야. 여기 곡선 상에서 몇 개 그릴 수 있어? 여기에서 봐봐. 나한테 하나 긋고 이쪽에서 접선 일로 지나가잖아. 그럼 여기서 몇 개 그어? 여기 2개. 그럼 여기서도 몇 개 그어? 2개. 왜?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 하나 긋고 이쪽에다 하나 긋겠지. 2개. 됐어요? 다시 여기도 몇 개 그어? 2개. 맞아? 여기도 몇 개 그어? 2개. 근데 유일하게 변곡점에서만 몇 개 그어? 하나. 여기까지 이해된 거야? 자, 그냥 알고 있으면 돼. 그려보고 직접 따지면서 생각해. 그렇게 한 2-3번 반복하면 이해 잘 될 거거든. 얘로 따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아니야. 나중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 지금 내가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네 없네를 여기서 그냥 그었냐? 접점의 위치를 바꾸면서 봤냐? 접점의 위치를 바꾸면서 봤지. 그럼 나중에 접선을 몇 개 그어야 되냐를 미적에서 되게 어렵게 낼 수도 있거든. 그럼 그때 뭔가 공통으로 접하는 순간을 찾아놓고 접점의 위치를 좌우로 움직여가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변할지 고민하는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 된 거다. 그래서 접점의 위치를 옮겨가면서 보는 거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그 다음에 그러면 일단 요 내용을 알면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풀려. 된 겁니다. 자, 해봅시다. 그러면 자, 얘부터 볼게요. 그러면 자, 얘에서 얘한테 그은 접선이 오직 1개만 존재한 A의 범위래. 자, 그럼 정석대로 풀면 이래. 정석대로 풀면은 접선이 오직 1개란 얘기는 자, 접선이 오직 1개란 얘기는 접점의 좌표를 가정해서 방정식을 작성했을 때 그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란 얘기? 1개란 얘기.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다시. 힘드네. 갔다 오세요. 자.
야, 태광고 선생님들 수학 문제를 왜 그렇게 내? 1학년은? 왜 똑같은 문제 연달아 2개 내놓고 잘 냈다고 뿌듯해하고 있냐? 이해가 안 되네 진짜. 또 하나네. 아이씨. 야, 그리고 맞다. 하나만 더. 근데 그 서술형 1번 틀린 사람 손. 그거 어딨든 또 어? 아닌데? 어디에 있었게? 그거 시험 전날 프린트에 있었어. 아. 야구 보지 마라. 근데 틀리면 내가 좀 우울하지 않겠니? 너도야? 공통점이 있네. 야구를 보네. 아니야. 민성이 풀었어. 아니야? 너 야구 보니? 다시 봐. 야, 접선이 하나란 얘기는 자, 접점을 가정했을 때 T가 몇 개? 실근 1개 생긴다는 얘기야. 그지? 자, 다시 보자. 그럼 접점을 가정해야 되니까 T, 자, 얘 위의 점이니까 T세제곱 빼기 3T제곱 더하기 2야. 일단 요건 된 거다. 자, 그리고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작성하고 그 접선이 어딜 지난다는 얘기야? A, 2를 지난다는 얘기야. 여기에서 얘한테 접선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는 접선이 이 점에서의 접선이 쟤를 지난다는 얘기잖아.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작성을 하면 자, 접선의 기울기는 접점에서 미분 개수지. 얘를 미분해서 t를 넣어야 되는 거네. 그지? 자, 그러니까 y는 일단 3t제곱 빼기 6t 자, 곱하기 x 빼기 t 더하기 t세제곱 빼기 3t제곱 더하기 2고 자, 얘가 a, 2를 지나 안 지나? a, 2를 지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요, 이 방정식이 자, 다시 봐봐. 그럼 다시 요게 지금 t에 대한 방정식인 거 이해되지? 자, 일단 여기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얘가 누구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t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얘가 t에 대한 방정식이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방정식의 실근은요. 이 방정식의 실근은 뭐야? t니까 접점의 무슨 좌표야? x좌표가 된다고. 여기까지 됐지? 자, 실근은요. 접점의 x좌표라고요. 그럼 접점의 x좌표니까 실근의 개수는요. 그럼 실근의 개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요. 접점의 개수가 될 거니까 결국에 접선의 개수가 돼야 안 돼? 접선의 개수가 되는 거야. 자, 니네 이거 시험에 되게 흔하게 나오거든? 됐어? 진짜 흔하게 나오니까 이건 일단 무조건 알아야 돼. 이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알았지? 자, 다시. 그러면 여기서요. 요 방정식이 자, 접선이 오직 1개 존재해야 되니까 자, 접선이 오직 1개 존재해야 되니까 요 t에 대한 방정식이 오직 몇 개의 실근만 가져야 돼? 오직 1개의 실근만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다. 자, 다시. 그럼 얘 정리해야지. 그치? 자, 2 지어질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3t 세제곱 더하기 얘 한 다음에 좌변으로 넘길게. 그럼 2t 세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 제곱항을 봅시다. 6t제곱 3at제곱 빼기 얘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a 더하기 1 곱하기 t에 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6at 넘어오니까 더하기 6at가 0이 되겠죠.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 가져야 돼. 기본적으로 아직은 그래프가 안 나오는 시점이잖아. 그럼 얘 식으로 풀어야 되니까 무슨 분해하는 거고 당연히 인수 분해하는 거고 고차 방정식이니까. 그럼 여기서 t는 0이라는 해가 무조건 있어 없어? 다시 t를 인수로 갖잖아. 그지? t를 인수로 가지니까 t는 0이라는 해가 무조건 있는 거야. 그럼 얘가 2t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a 더하기 1 곱하기 t 더하기 6a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 가져야 되는데 이미 하나의 실근 챙겼어 못 챙겼어? 여기서 0이라는 하나의 실근 챙겼지. 그럼 여기 이 녀석은 0이요. 됐어요? 만약에 실근을 가지려면 누구만 가져야 되고 0만 가져야 되고 여기까지 됐니? 그렇지 않을 거라면 얘가 실근을 가져 안 가져? 안 가는데 얘가 0만 실근으로 가지려면 1차항과 상수항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가능해? 불가능해. 맞아. 그러니까 얘가 실근을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뭐 하겠어요? 작게 되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 쓰면은요 9 곱하기 a 더하기 1에 제곱 마이너스 48a가 0보다 작아야겠죠. 자, 9a 제곱 마이너스 30a 더하기 9가 0보다 작으니 자, 3a 제곱 빼기 10a 더하기 3이 0보다 작아서 3분의 1과 3 사이가 되겠지. 일단 요게 하나인데 잘 봐. 그럼 두 번째야.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는 게 불편하지 않다면 자 다시 얘 그래프 그리는 법 알려줬다 안 알려줬다? 알려줬다. 뭐부터 하기로 했어 우리? 인수분해부터 하는 거지 늘. 맞아? 인수분해 되지. 실수래. 상수항 빼고 인수분해 하죠 우리. x제곱 곱하기 x 빼기 3 더하기 몇이야? 2야. 얘는 y는 2에 x는 0에서 뭐하고? 접하고 3에서 뚫고 지나가네. 직선과 접하고 다시 만나니까 비율 쓸 수 있고 없고 비율 쓸 수 있고까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얘 갖고서 자 그림을 다시 그려봅시다. 여기에 y는 2가 있어요. 얘 x는 0에서 접하고요. 그 다음에 3을 지나갑니다. 그럼 얘가 그래프가 대충 그려지기를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게 이제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인데 잘 봐. a,2라는 점은요. 요 선상에 존재해야 안 해요. 요 선상에 존재하죠. 다시요. a,2는요. a 값에 관계없이 y는 2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럼 a,2는 분명히 요 위에 있는 점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 접선을 그었을 때 몇 개밖에 못 긋는데? 하나밖에 못 긋는데 그러면 어느 점에서의 접선이 기준이 되는데 변곡점에서 접선이 기준이 되는데 3차 함수가 직선과 접하고 다시 만날 때 변곡까지가 1이면 1대 몇이고 2고 얘가 극대니까 여기가 x좌표가 2가 되는 거지. 그럼 변곡점 x좌표가 몇이 돼? 얘가 1이 되고 여기서 접선이 뚫고 지나가겠네. 여기까지 됐니? 그럼 여기서 우리 아까 접선 하나 그을 수 있는 데가 변곡점 혹은 여기 요 부분들이 하나였죠. 그럼 얘 하나 그릴 수 있는 y는 2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요 사이 아니야? 요 사이가 되는 거네. 그럼 a가 3보다 작아야 돼 일단. 다시 요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a,2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잖아. 그럼 a는 3보다 뭐하고 일단 작고 나 여기 찾으면 돼 안 돼? 근데 지금 얘가 변곡점에서 접선이지. 그럼 얘 여기 x니까 x1에서 미분계수 생각해보자. 됐어. 얘 미분해보면 3일 빼기 6x니까 됐어. 여기서 접선의 길이가 몇이야?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얘가요 지금 1, 여기다 1 넣으면은 0을 지나요 안 지나요? 1,0을 지나죠. 그럼 다시 여기가 1,0가 길이가 마이너스 3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2까지 y좌표가 몇 커졌어? 2 커진 거지. 그럼 x좌표는 이거의 3분의 1배만큼의 길이야 여기. 여기가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2가 되지. 자 1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3분의 2만큼 가니까 여 위치가 몇 분의 몇이 되니? 3분의 1인 거지. 그러니까 a는 3분의 1과 누구 사이가 되는 거야? 3 사이가 되는 거야. 됐니? 요거 해야 돼. 문제 없어. 알아놔. 까먹지 않으면 돼. 됐지? 자, 그러면 이거 갖고 이제 다음 문제를 다시 풀어봅시다. 106번입니다.
예언아 반에 출발해야 되지. 요거 하나만 잘 듣고 가자. 나머지는 바로 올려놓을게. 봐야 돼. 자, 문제 풀어볼래? 자, 봅시다. 해볼게. 자, 정석대로 풀어볼게. 일단 봐줘. 일단 정석대로 풀어볼게. 자, 이 녀석에 자, 지금 접점이 일단 있어 없어? 접점이 없어, 맞아? 그럼 접점부터 확인해. t, t 세제곱 더하기 3t 제곱이 접점이야. 자, 근데 일단 여기를 지나는 접선이 몇 개 있대? 3개 있대, 맞아? 즉 t에 대한 방정식을 작성했을 때, 자, t에 대한 방정식을 작성했을 때 걔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 갖고?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고 그 실근 값이 t 값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그 t 값 갖고 다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봤을 때 곱이 무슨 수래? 음수래. 셋 다 음수던지 하나만 음수던지. 일단 이 상황인 거야. 자, 다시. 그럼 내가 얘 갖고 접선의 방정식을 작성을 해볼게. y는 자, 3t 제곱 더하기 6t 곱하기 x 빼기 t 더하기 t 세제곱 더하기 3t 제곱 이렇게 되지. 됐어? 자,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나는 마이너스 4 컴마 a를 지나니까 a는 자 3t 제곱 더하기 6t 마이너스 4 빼기 t 더하기 t 세제곱 더하기 3t 제곱이야. 자, 얘가 일단 서로 다른 세실근 간다고 했으니까 정리를 좀 잘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3t 세제곱 더하기 t 세제곱이니까 넘어가면은 얘가 2t의 세제곱이 될 거고, 자, 여기서 마이너스 6t 제곱 마이너스 12t 제곱 마이너스 18t 제곱에 더하기 얘니까 넘어가서 더하기 15t의 제곱이 될 테고, 자, 그 다음에 1창을 보죠. 1창 마이너스 24 t니까 넘어와서 더하기 24 t 더하기 a는 일단 0이 될 거란다. 됐니? 얘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져? 3개의 실근을 무조건 가져. 그럼 얘가 갖는 3개의 실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보면, 자, 봐봐. 일단 첫 번째 되게 불편해지는 부분, 이거 실은 여기서 풀려면 뭐 해야 돼? 인수분해 돼?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 그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단원에서 제대로 풀리는 문제야, 안 풀리는 문제야? 안 풀리는 문제고, 일단 그래프인데 그릴 수 있으니까 그냥 할 수 있다 치고, 그럼 그 다음이야. 그럼 내가 이걸로 A의 범위를 알긴 알 텐데,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거란다. 세 접선의 기울기 곱이 무슨 수래? 그럼 봐봐. 세 접선의 기울기는, 자, 세 접선의 기울기란 놈은, 자, 여기에다 알파, 베타, 감마를 넣은 거야, 안 넣은 거야? 알파, 베타, 감마를 넣은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세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겠네. 3알파 제곱 더하기 6알파 그리고 3베타 제곱 더하기 6베타 그리고 네, 말을 못하니 3감마 제곱 더하기 6감마 이렇게 되겠지. 근데 나 어차피 기울기에 곱이 음수면 부호만 볼 거 아니야. 부호만 볼 거니까 뭐 3으로 좀 나누는 건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지. 그럼 여기서 상황이 이렇게 된다고. 자, 이거랑 이거 곱한 게 0보다 뭐해? 작다고요. 그럼 여기서 식으로 해결해내기가 좋겠어요? 안 좋다고요. 됐어? 실제 이 문제 풀이는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나가긴 하거든? 근데 이거 할 자신 없잖아, 보통. 그럼 다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이거야. 자, 이 풀이하면 시간 내에 죽어도 시험 못 본다. 알았지?
자, 다시 봐. 안 어려워. 제 그래프 그려 못 그려? 그리는 건 문제가 없어. x제곱 곱하기 x 더하기 3이야.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3 지나. 얘가 지금 이래.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3 지나니까 마이너스 3 여기 0이야. 자, 그럼 얘 그래프가 난 이렇게 생겼겠네. 자, 이게 fx인 건 문제가 없네. 맞아?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에서 얘한테 접하는 접선이 몇 개가 있대? 3개가 있대. 그럼 여기 마이너스 4가 어딘가 있겠어? 없겠어? 있지? 그러면 마이너스 4,a는 이 선상에 위치하니 안 하니? 이 선상에 위치하겠지? 그럼 여기서 접선을 긋는데 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무슨 수가 된대? 음수가 된대. 그럼 자, 다시 여기서 얘가 있을 거고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또 있을 거야 없을 거야? 이렇게 있겠지. 자,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다시 요 변곡점의 x는 몇인 것도 알겠고 2인 것도 알겠고 그럼 우리가 접선 3개 그어지는 영역이 자, 여기랑 그 다음에 얘가 쭉 올라가서 여기서 교점을 가는다 치면 여기 사이에 아니야? 요 사이에서 생기지. 여기까지 됐니? 요 사이에서 접선 3개 긋지. 내 말 이해돼? 아까 이랬잖아. 변곡점에서 접선과 곡선의 사이에 생기는 여기서 3개 그어졌잖아. 그럼 여기서 3개 그은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지금 이 선상에서 이쪽에 그어진 접선 무조건 무슨 수야? 여기서 이 선상에 그은 거 저쪽에 이렇게 그으면 양수지 무조건. 얘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 양수인에 그어지잖아. 그러면 봐봐. 이 지점보다 밑에 있으면 여긴 무조건 양수가 돼 안 돼? 양수가 되지. 그리고 여기서 이쪽 그어지는 건 음수가 되겠지. 근데 y는 여기 x축을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오면은 여기도 길게 양수고 여기도 길게 무슨 수가 돼? 양수가 되겠지. 그럼 내가 딱 원하는 세 길게 곱이 음수가 되려면 여긴 무조건 양수니까 이쪽에 긋는 거는 자, 양수 하나 음수 하나 그을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니까 접점의 위치가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되지. 그 여기 어딘가라는 건 여기랑 여기 그은 다음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요 사이에 있으면 되겠지. 요 사이에 있으면 이쪽으로는 양수인 접선 긋고 이쪽으로는 음수인 접선을 그을 거 아니야. 그럼 곱이 음수가 되는 게 확실해지겠네. 그럼 나는 요 지점 함수값 찾으면 돼 안 돼? 찾으면 되고 여기가 뭐야 여기 왜 2라고 해놨어? 미친놈이네.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2잖아.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겠네. 저기다. 그치? 마이너스 8 더하기 4니까 여기가 4가 되죠. 그럼 내가 찾는 그 m이라는 거는요. a라는 거는요. a라는 거 0보다 크고 몇보다 작아? 4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중에 정수 a의 최대값이 m이니까 라지 m이 3이 되고 걔 제곱하면 그냥 9인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변곡점에서 접선을 기준으로 그래프 갖고 푸는 것 또한 알고 있어야 돼. 이해됐어요? 수능엔 안 나올 거거든? 안 내기로 합의 봤잖아. 재작년에. 수능엔 안 나올 거고요. 내신엔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지? 네. 자, 잠깐 쉬었다 하시죠. 어디? 안 되지. 왜냐면 음수의 양수니까 곱이 양수잖아. 잠시만.